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김시호입니다. 요즘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은 치매 가족을 돌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치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치매는 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아직 난치병입니다. 난치병인데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치매를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치매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치매가 난치병이 되고 이기기 쉽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치매가 난치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러는 사이, 치매가 되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변해오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치료가 어렵지만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으로 뇌세포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그 뇌세포 재활 치료로 얼마나 환자들이 치매를 이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편은 2023년 유엔의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보여주는 도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유전이나 성별의 영향을 받지만은 대체로 생활 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모나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고, 우리나라는 11호 남녀 평균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여자의 경우는 87세 조금 넘게 살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2030년에 태어나는 우리나라 여자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기고 1등을 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자도 1, 2, 3등 중에 하나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지만은 또 다른 이면에 암이나 치매나 뇌졸중, 당뇨, 심장병과 같은 나쁜 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이런 나쁜 병에 대해서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4년 전국 치매 인식도 조사에 나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20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암으로 생명을 잃을까봐 하는 걸 굉장히 걱정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50세가 넘으면은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뇌졸중을 맞으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지를 잃어버려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암이 걸리면은 몸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잃게 되는 병이고, 치매가 되면은 머리, 정신이 없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치매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가 되는 것을 극구 싫어합니다. 치매가 난치병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치매가 난치병이 되는 이유는, 첫째는 치매로 아무리 일찍 발견한다 해도 이미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 4단계부터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는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1, 2, 3단계, 알츠하이머병 1, 2, 3단계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되기 전 단계는 경도인지장애고, 경도인지장애가 되기 전 단계는 주관적 인지장애인데, 이런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치매라고 초기에 아무리 빨리 발견한다 해도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치매가 되면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이렇게 나빠져 왔으니까 치매가 돼도 상당 기간 큰 탈 없이 이렇게 유지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런 희망과 달리 치매가 되면은 정말 급격하게 진짜 손살같이 나빠집니다. 이런 이유로 빨리 나빠지는 걸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치매가 난치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아밀로이드 펫 사진과 머리가 나빠지는 걸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편 아밀로이드 펫 사진을 보시면은 파란 동그라미 안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 세포가 정상이라면은 아밀로이드 펫에 녹색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물질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아밀로이드 펫에 노란색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란색으로 나타날 때쯤 우리 세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른편 위 사진을 보시면은 두 번째 파란 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인데,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생겨서 주위 세포들이 힘든 상태가 노란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음영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더 진행이 되어 가지고 오렌지색 정도가 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것의 영향으로 세포 안에도 찌꺼기, 세포 안의 찌꺼기를 신경섬유 농축제라 그러는데, 타우 단백의 주성분인 세포 내 찌꺼기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아밀로이드 펫에 오렌지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더 진행이 돼 가지고 세포 안에 타우 단백이 가득 차고 세포의 기능은 사라지고, 살아는 있지만은 기능이 사라져서 없는 것보다 못한 좀비 세포 같은 세포가 된 것이 빨간색으로 표현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아밀로이드 펫 사진처럼 굉장히 진행된 상태, 이럴 때 겨우 치매로 발견되기 때문에 치매가 될 때는 이미 머릿속에는 많은 변화, 뇌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동그라미 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세포를 전부 다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파란 것은 머릿속에 뇌세포가 전부 정상이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한 45세쯤 되면은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속에 노란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우리 머릿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세포 바깥에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대체로 4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치매가 되기 한 20년 전부터, 때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치매의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오렌지색처럼 세포 안에 찌꺼기가 생기는 그런 세포가 생기고, 그게 또 오렌지색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인지장애점 되면은 세포 속에 빨갛게 보이는 좀비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사라지고 살아만 있는 세포, 재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나쁜 세포가 주관적 인지장애일 때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3단계인데 3단계는 경도 인지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되면은 까만색 죽은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죽은 세포가 많아지고, 빨간색 좀비 세포가 많아지고, 오렌지색과 노란색 약해진 뇌세포가 많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진행돼서 5단계, 6단계, 7단계가 되면은
정상적인 세포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오렌지색, 노란색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바로 파란색, 노란색, 오렌지색만 약이 작용하고 재활의 대상인데 약물도 바로 여기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떨어지고 약의 용량을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는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진단이 된다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되면은 급격하게 나빠지는데요.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를 도표해 보시면은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태가 빨간색 그래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왼편 X축은 나이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치매가 되었을 때이고 치매가 되기 전은 경도인지장애고 경도인지장애 전은 주관적 인지장애입니다. 주관적 인지장애가 경도인지장애가 되고 치매가 됩니다. 치매가 되면은 빨간 동그라미 안에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아주 급경사로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매가 되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초기에서 중기 말기로 됩니다. 치매가 되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면은 초기에서 중기 되는 것은 한 3년도 안 돼 가서 중기가 되고 또 한 2, 3년 되면은 말기가 됩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치매 치료가 잘 어렵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치매 치료약이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접현은 의학적 인식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게 되는데요. 우리의 실생활은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은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매나 이런 데에 대한 치료법도 우리가 과학적인 의학적인 약물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실생활은 경험적인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인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식의 접해는 한의학적 지식, 한의학적 지혜, 한의학적 관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융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치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뇌세포를 재활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세포를 재활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방법과 다른 과학적인 인식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는 보호자들이 볼 때 치매 환자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바로 뇌세포 재활 치료입니다. 치료가 어렵지만은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요. 뇌세포 재활 치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 지혜, 경험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고 꼭 병이 들었을 때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그것은 진단이 되지 않지만 병이죠. 그걸 미병이라고 하는데 미병 단계라든지 또 의학적으로 난치병인 이런 병에 대해서는 바로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의 실체는 편하게 이야기하면 보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약으로 하는 치료인데요. 의학적인 치료와 다르게 약해진 세포에 여러 곳을 보강하는 치료입니다. 보강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얼마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옆에서 느낄 때 좋아졌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느낄 때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걸 의존하는 치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치료하는 방법은 보호하는 방법은 기를 보호하고 혈을 보호하고 기혈을 보호하고 습담열풍이라는 한의학적 개념입니다만은 습은 부정이고 담은 독소라고 볼 수 있고 담과 열이 생긴 것은 염증이라고 볼 수 있고 풍은 신경 흥분이 예민해진 것, 신경이 예민해진 신경의 역치가 떨어져 있는 안정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를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의열을 치료하고 소간한다는 얘기는 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학적 개념으로는 스트레스, 교감신경의 가흥분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뇌세포의 활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왼쪽에 보이는 세포가 우리 세포는 골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피부세포, 이런 세포에 따라 모양이 특화가 돼서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세포의 공통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세포 그림입니다. 세포막이 밖에 있고 거기에 틀처럼 나와 있는 것은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입니다. 세포 내에 신호를 전달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 막단백질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의 재료가 되는 아밀로이드 정구단백이라는 정상적인 막단백질입니다. 정상적인 막단백질인 아밀로이드 정구단백이라는 막단백질도 있고요. 그리고 세포 안에 보면은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인이 있고 파란 색깔로 보이는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물은 ATP라는 걸 만들죠. ATP가 ADP, AMP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기이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를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파이루베이트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에 주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은 지방을 부숴서 페록시즘이라는 곳에서 지방을 부셔서 지방산을 만들고 라이조좀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을 부숴서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이 지방산과 포도당을 세포질에서 요리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주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인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인 ATP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보기제라 그럽니다. 한약의 보기제는 인삼, 항기 같은 대표적인 약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홍삼을 드시게 되면은 기가 나고 힘이 난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ATP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보기제를 쓰면은 세포의 기가 살아나게 되고요. 혈이라는 개념은 기라는 개념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혈이라는 복잡한 물질은 기의 재료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도 혈의 의미에 들어갑니다. 이게 영양소가 혈액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혈액의 기능을 취해서 혈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영양소와 또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이용하거나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아미노산으로 만들거나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우리 생리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거나 세포 구조물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이러한 과정도 혈의 기능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혈의 기능은 상당히 넓고 광범위합니다.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효소를 만들거나 세포의 구조물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필요한 아미노산에서 지방산에서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물질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바꾸는 이런 그 준비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 전부 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도와주는 것을 보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혈을 하게 되면은 기를 보하고 혈을 보하게 되면은 세포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의혈을 치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세포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세포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세포의 재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뇌세포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뇌세포 재활 치료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매 치료나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치매를 이기는 방법은 치매 예방 노력을 평소 열심히 해야겠죠.
치매 예방 노력을 열심히 본인이 하고 거기에 치매가 되면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한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매를 예방하는 개념 중에 적극적인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뇌세포 재활 치료입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은 이것은 미병 상태,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거나 이미 치매가 되어서 치매를 치료할 때도 물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뇌세포가 활성이 회복되어서 뇌세포가 나빠지는 과정이 조금 느려집니다.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바로 치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젊어서부터 해야 되는 치매 예방 원칙과 치매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 원칙은 노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원칙을 아는 것이고요. 예방 방법은 노하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노하우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원칙을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모든 방법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머리에 잘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열심히 자극해야 됩니다. 그걸 두뇌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머리를 열심히 자극을 하고 열심히 사용해야 머리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두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욕심내서 너무 가게 하면은 가유불급이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모자람보다 못하게 되는데 이럴 때 휴식을 취해야겠죠. 적당한 휴식, 잠 자는 거 이런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독소라든지 머리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독소뿐만 아니라 음식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독소도 들어오지 않게 예방을 하거나 몸에 생긴 독소도 빨리 없애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건투선수처럼 자꾸 머리를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나빠질 수 있겠죠. 이런 걸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예방하는 예방 방법으로 노하우로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이 많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 몸에 맞게 잘 먹는 것, 적당하게 바르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주 움직여야 됩니다. 자주 움직이는 것은 운동도 있고 그 엉덩이를 자주 떼는 것, 그러니까 자식 생활하는 것보다는 엉덩이를 가볍게 자꾸 일어나는 것도 머리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혈액순환은 잘 먹어야 된다. 바르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자주 움직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두뇌 운동을 하는 것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육체적인 움직임, 운동을 하거나 내가 몸을 움직이는 노동도 굉장히 머리를 자극하는 두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육체적 움직임을 가져야 되고 엉덩이가 가벼운 것, 아침에 10km를 열심히 뛰고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주 일어나서 포지션 체인지를 하고 기지개를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활동,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불편하게 살거나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거나 이렇게 좀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 고스톱 치는 것도 배우고 실력이 늘 때까지는 도움이 되지만은 익숙해져 버리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뇌 운동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 다르게 사는 것, 다양하게 사는 것, 사회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두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도 하고 좀 불편하게 살고 이런 거,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 이런 거 다 두뇌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독소가 들어오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독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술, 담배는 내부에서 들어오는 화학적인 독소입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끊어야 되고 적어도 40세 이전에 끊어야 노후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술은 조금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꼭 드셔야 된다면은 포도주 한 잔 정도, 막걸리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막걸리를 드실 때는 차게 드시는 것보다 50도에서 6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위도 보호하고 소화기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막걸리를 데워 드셔보시면은 배도 편하고 머리도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꼭 술을 드셔야 된다면은 포도주를 찾기 어렵다면은 막걸리 한 잔 정도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학적인 뇌 손상 중에 술, 담배도 있지만은 공기가 나쁜 공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간접 흡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이런 공해가 있는 곳, 공기가 나쁜 곳보다는 공기가 좋은 곳이었어라도 약 2% 정도의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말에는 야외에 가셔서 등산을 하거나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거나 또는 낙상을 해서 정신을 잃게 되면은 내가 많이 다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전거 탈 때도 헬멧을 쓰거나 뇌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머리를 다쳐서 정신을 잃었다면은 깨어나고 난 다음에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와 비슷하냐면은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면은 그 집이 지진이 지나가지 않는 집보다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멀쩡한 집도 가서 보면은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 가지 보강제로 이렇게 보강을 하면은 구멍도 시멘트로 이렇게 막아주고 이런 방법으로 보수를 해 놓으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무너질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머리를 다치고 나면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뇌세포 재활 치료를 전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뇌세포 재활 치료의 대상이 있습니다. 죽어버린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재생된다는 이야기는 죽은 세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재생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생되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후각구라는 이 냄새를 맡는 신경인 후각구나 해마의 뇌실 쪽의 일부 세포에서 그 줄기세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재생이 되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뇌라든지 다른 뇌도 줄기세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간이 있는 빈 공간에는 재생이 될 수 있고 또 젊었을 때는 재생 효과가 좀 있지만은 치매가 생긴 이런 나이에는 재생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는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고 좀비 세포, 많이 망가진 세포, 지보로 비유하면은 폐옥과 비슷한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는 재활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이 되는 세포는 활력이 떨어져 있고 혈력이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집으로 따지면은 좀 망가진 세포, 조금 많이 망가진 세포,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그런 세포들이 재활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의 대상 세포는 치매일 때도 이미 많이 줄어들고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 부담 많지만은 주관적 인지장애일 때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인지장애, 임상적으로 정상, 병원 가서 검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시점에도 이미 좀비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뇌세포 재활치료의 대상이 많은 주관적 인지장애일 때는 뇌세포 재활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뇌세포 재활치료를 해야 뇌세포 재활치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되는 정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정도는 치매 초기의 뇌의 변화를 아주 간단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동그라미 속에 뇌세포를 집어넣었는데요. 파란색은 정상세포, 노란색은 약간 약해진 뇌세포, 오렌지색은 많이 약해진 뇌세포, 빨간색은 좀비 뇌세포, 까만색은 죽은 세포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죽은 세포 때문에 객관적인 치매라고 MRI로 진단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는 까만 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없고요. 빨간 세포는 좀비 세포이기 때문에 재활되지 않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노란색과 오렌지색입니다. 아리셉트론 약도 아마 이 부분에만 작용할 거라고 여기하고 파란색에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초기에는 재활 치료를 해도 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도 인지장애, 치매보다 전 단계인 바로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치료하면은 치료 부위가 많고 치료 효과가 큽니다. 그 다음 경도 인지장애 전 단계인 주관적 인지장애일 때는 굉장히 치료 대상이 큽니다. 굉장히 치료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 느낌, 내 머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일을 할 때는 본인의 기억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좋아져도 좋아졌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진짜 치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4단계가 알츠하이머병 4단계가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인데 이 4단계 초기는 이 정도에서 노란색, 오렌지색 치료 대상이 좀 제법 되지만은 5단계 중기가 되거나 6단계, 7단계 치매 말기의 전반부나 후반부가 되면은 치료 대상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기 치매가 된 이렇게 7단계, 6단계 정도 된 환자를 치료했을 때 오는 효과, 치매를 이긴 효과를 보는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89세로 원래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혈압 치료를 하는 도중에 뇌졸중 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파킨슨병이 생겼고요. 그래서 혈압과 파킨슨병과 혈전용해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치매가 왔습니다. 그게 파킨슨 치매, 혈관 치매, 파킨슨병 이런 이유로 대학병원에서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점점 나빠져 가지고 옆에 보이는 것처럼 못 걷고 누워서 생활하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리고 스스로 식사를 못 하셔서 떠먹여 드리고 헛소리하고 귀신 보는 것처럼 한각이 보이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욕도 하고 이런 고약한 치매가 되었던 분인데 이런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하고 11개월쯤 되어 가지고 이런 재반 증상이 전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왼쪽 사진은 처음 오신 사진입니다. 처음 걸을 수 있어서 걸어 오셨는데 불안하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15개월 드시고는 이런 재반 증상이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좋아져 가지고 예쁘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그리고 가방도 들고 나 이렇게 좋아졌어 하고 자랑하러 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치매 말기인데도 치료를 열심히 하여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장모님의 사진인데 치매가 되신 지 8년째, 말기 치매가 돼서 한 2, 3년쯤 지난 상태인데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해서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멘트를 들어보시면은 정말 총기가 있으시고 이 정도로 사시면 치매라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은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하고 3개월쯤 지난 다음에도 혈액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콩팥 기능이 23까지가 정상인데 27.5로 높았던 분이 22.3, 23 이내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콩팥이 나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콩팥의 기능이 제법 재활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 결과는 혈색소 수치가 12 이상이라야 정상인데 11.5인 가벼운 빈혈 상태에서 치료해서 3개월 뒤에는 13.6으로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빈혈도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그 다음 결과는 간 기능이 63, 52, 특히 GPT가 간의 기능과 관련이 많은데 GPT가 52로 나보던 사람이 2개월 뒤에 검사했을 때는 2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C형 간염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C형 간염도 뇌세포 재활 치료로 조금 호전이 됩니다. 다음은 치매가 아닌 분이 치료한 경우인데요. 이분은 자꾸 졸기 때문에 뇌 속에 머리가 일정 부분은 약해진 부분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뇌세포 재활 치료로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이분이 오케이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졸고 있는 사진이지만 중간에 있는 사진은 졸지 않는 사진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졌다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나스로 머리카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을 보면은 피부, 이마 주름이 없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건 줄기세포가 살아나고 피부 상피세포에 줄기세포가 살아나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뇌세포만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재활되는 것이 아니고 체세포, 우리 몸의 세포도 재활이나 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생열 검사라 해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냥 보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적혈구가 많이 쪼글쪼글하고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6개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적혈구가 동글동글 펴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형태가 쪼글쪼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왼쪽과 비교해서는 확연히 좋아졌죠. 바로 골수가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은 골수도 회복이 돼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은 왜 약을 먹었는데 피곤하지 않느냐?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머리가 좋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뇌입니다. 뇌가 좋아져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졌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뇌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안 아프다. 42년 된 두통이 없어졌다. 이것도 뇌가 좋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잠이 잘 오는 것도, 이명이 없어지는 것도, 성욕이 좋아지는 것도, 눈이 밝아지는 것도 다 뇌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둑 두는 사람이 바둑을 떠봤더니 바둑 실력이 2점 이상 올랐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두는 프로 기사가
뇌세포 재활 치료하면 챔피언도 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할 정도로 뇌세포가 회복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이외에도 피부가 좋아지고 주름이 펴지고 새 머리카락이 나고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가 까맣게 되기도 합니다. 간, 신장, 골수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세포가 살아나는 것도 객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은 뇌가 좋아질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세포 재활 치료는 의학적 치료하고 다릅니다. 의학적 관점의 치료하고는 다릅니다. 뇌를 보호하는 개념이고 치매 예방 목적으로도 치매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뇌 질환은 물론 다른 신체적인 질환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치매보다는 치매 때 치료하면 지금 빨간 곡선이 나타나는 것처럼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은 경도 인지장애에서부터 치료하면 조금 더 많이 치매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지장애 전에 치료하면 때로는 정상노화보다도 더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재활 치료는 치매 때도 해야 되지만은 치매가 되기 전에 경도 인지장애 때 하는 것이 좋고 경도 인지장애 때보다는 주관적 인지장애보다는 더 일찍부터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해도 치매는 치료를 해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해도 정상을 호전되게 하고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나빠집니다. 왜? 치매는 생로병사의 죽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결국은 나빠집니다. 치매를 이기는 방법은 치매가 되기 전부터 열심히 예방 노력하고 예방 치료를 해서 치매가 되는 기간을 줄여주는 것, 치매로 사는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진짜 치매를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는 치매가 되기 전부터 일찍 시작하는 것이 답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면은 내 나이에는 다 그래, 그 나이에는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어서 안주하는 것, 치료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가장 나쁜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는 내 나이에 다 그러면은 그러는 사람, 그 정도로 나빠진 사람은 많지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나도 틀림없이 치매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매가 되는 시간을 뒤로 늦추려면은 내 나이에 다 그래, 내 나이에 다 그래, 그 나이에 다 그럴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내 나이보다 훨씬 똑똑하고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똑똑하냐. 이런 부류에 들어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치매는 미리부터 대비하고 예방 노력을 하고 예방 치료를 받고 또 치매가 되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